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이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응?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이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너무 꾸몄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 갑자기 문장을 많이 꾸밀 때? 그냥 지금은 새벽이고요. 되게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좀 목소리를 오늘 되게 조용히 해서 얘기 좀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순종이 병원 가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얘기도 해봤고요. 너무 슬프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인인 제가 잘 키워나갈 거기 때문이죠. 제가 잘 책임질 거니까요. 대단한 계획 없이 제가 새로 산 업뷰 섀도우들로 메이크업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그런 조합과 방법들을 좀 찾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그럼 바로 조용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선베이스 이것만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돼서 선크림 기능이 아니어도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으로 저는 매번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요새 피부 컨디션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임중, 미간 제가 피부 기초 케어를 바꾼 거는 클리낭스 그거를 조금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좁쌀이 좀 올라오면 비오텐 스팟 제품을 써주거든요. 근데 스팟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쓰고 좀 뭐가 올라온다 싶으면은 클리낙스를 좀 많이 발라줘요. 근데 그 제품이 저에게 좀 잘 맞는 건지 일단은 6주 썼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여드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써보려고요. 다 쓰면 제가 사서라도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또 알게 되겠죠? 제품 때문인지.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요새 진짜 괜찮아요. 오래 보신 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중에 좀 되게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코렉터? 그리고 제 피부에 진짜 큰 몫을 한 거는 오일을 끄는 거. 그거랑 클리낭스 그 두 개의 영향이 아무래도 전 좀 크다 보거든요. 여기다가 재생크림까지 발라주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재생크림은 피부과에서 산 거. 무슨 RNC인가? 요거는 컨실러 바르는 브러쉬인데 제가 평상시에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그마에서 제가 직접 산 건데 오늘은 또 괜찮네. 원래 평상시에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샀다 했던 아이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괜히 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썼는데 이거 왜 괜찮지 싶은 제품들. 그래서 요새는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얼마 전에 순종이가 아팠잖아요. 얘 병명이 순종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래서 컨실러 순종이 때문에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됐는데 뭐 생얼로도 가기는 가는데 그냥 좀 뭐라도 다를까 싶어서 그냥 알마니 제가 4호 갖고 있는데 그것만 볼에만 바르고 갔거든요. 근데도 피부가 너무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좀 행복하긴 했어요. 순종이 병명은 뇌수두증이래요. 근데 얘가 진짜 병명이 좀 되게 복잡하고 애매한 게 보통의 뇌수두증 아이들은 여기 머리 위에 천문도 열려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순종이 검사하기 전에 제가 동물병원을 한 3군데 정도 다녀봤는데 천문이 열려있는지를 만져보시더라고요. 근데 순종이는 천문이 닫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갸우뚱하시고 그러셨어요. 천문이 열려있는 수두증이 대부분인데 얘는 천문도 닫혀있고 그리고 원래 수두증의 증상이 애들이 이렇게 되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막 쓸어주고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순종이는 평상시에 너무 총기가 넘치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련하는 양상도 보통 뇌수두증 아이들은 다리를 이렇게 쫙 뻗고 이렇게 경련을 한대요. 근데 우리 순종이는 저도 처음에 경련할 때 너무 많이 마음 아프고 울고 그랬는데 내가 울면은 더 약해지겠다 싶어서 저 진짜 굳건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경련할 때 막 오히려 그냥 안아주고 괜찮아 이러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종이는 말리면서 이렇게 경직을 해요. 근데 뇌수두증은 그렇게 경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련하는 건 케이트 파우더 써볼게요. 얘도 좀 유명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경련하는 건 근육성 발작인가 봐요. 근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책에도 몇 줄 나오지도 않은 굉장히 희귀한 거고 그중에서 경련하는 것도 원래 힘이 쭉 빠지면서 경련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거 파우더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보통 브랜드에서 유튜버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제품을 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 팔로우해서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저는 이렇게 언니들께 실험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저도 실험해볼 수 있어서 참 좋기도 한데 되게 보송한데요? 이거 여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커버력도 괜찮죠? 여기 홍조에 바로 올려볼게요. 얼마나 가려지는지 당겨서. 이게 좀 현실적이잖아요. 못생기게 나오긴 하지만 생긴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처럼 힘을 주면서 경직하는 애들은 정말 더 희귀하다고 해요. 아우 참 저 녀석. 근데 그래서 그거는 약도 없고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키우면 된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왔는데 뇌수두증은 뇌에 물이 15%만 차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는 지금 35%가 차 있는 경우로 한 중경도 정도의 병이래요. 너무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 지금 당장 뭐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게 물주머니가 계속 커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얘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이 병이 어떻게 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그 수술이 굉장히 대수술이래요. 아무래도 두개골을 뚫고 거기에 호스를 넣어서 뇌에 있는 물이 장으로 흐를 수 있게 몸을 타고 이렇게 튜브를 넣어야 하는 그런 대수술이라고 해요. 근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그랬거든요.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는 애견숍에서 순종이를 보면서 너는 내 운명이다. 제가 진짜 순종이를 보면서 이름도 짓고 걔가 예방접종이 다 안 끝나갖고 한 2주 동안 좀 놀러가면서 보고 데려온 애인데 네가 아파 죽어도 넌 내가 책임진다. 넌 내 운명이다. 이랬거든요. 유리장을 보면서. 선천적으로 아픈 애긴 했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아픈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수술비가 정말 비싸긴 해요. 그냥 이런 데서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갈등도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강아지라면 키우는 강아지인데 당연히 수술해주고 당연히 해줘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동물이 인간보다 하찮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부모님 건강검진 한번 안 해드려 놓고 그렇다고 제가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되게 무심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도 한데 그렇게 건강검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순종이에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정말 말 못할 고민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강아지를 고쳐주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분들도 저는 실제로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 애견에 대한 인식은 정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의 경련은 불치병임이 분명하고 뇌수두증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어쨌든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져야죠. 당장 한 방에 순종아 넌 내가 한 방에 수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은 다 해봐야죠. 제가 아기가 있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실 무거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순종이가 저에게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HD 파우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지금 의연한 척하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덤덤하시냐고. 어떡하겠어요. 제가 얘를 운명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하는 순간 내가 운명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울컥 하는 거예요. 눈물이 울컥 순종이 안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동물병원을 나왔는데 브로우 파우더? 그냥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렵니다. 어떻게 책임지고 얘를 어떻게 솔직히 기적을 바라거든요. 내가 얘 머리를 맨날 안고 기도를 하면 뇌에 물이 척수액을 따라 쭉 빠져서 어느 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어머 얘 머리에 물이 어디 갔나요? 하는 상상을 하죠. 아픈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이거나 또 아픈 애견을 키워보신 분들의 공통점이지 않을까요? 이건 꿈일 거야. 남들에게 기적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상상.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순종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간식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놀아요 지금은. 고기도 얼마나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경련을 너무 해서 병원에 맡겨놨더니 병원에서는 1박 2일 내내 경련 한 번도 안 하고
그 힘든 전신마취하는 검사를 끝내놓고도 너무 잘 놀고, 그다음에 뇌 수두증이 있는 그 처치를 해야 되는 주사가 되게 아프대요. 링거로 맞는 건데 그것도 잘 맞고. 근데 지금은 너무 괜찮은데 뇌 물주머니를 달고 있는 순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기도는 하겠지만 너무 안달복달 하진 않으려고요. 안달복달 한다고 해결될 일이면 안달복달 100번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너는 내 강아지고 너는 내 것이야. 참 사람이 사는 게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병원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순종이 경련 안 하냐고. 그래서 너무 잘 놀아요 막 이랬더니 그분도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얘는 정체가 무엇인가. 참 그 뇌 물주머니라는 것도 데리고 그냥 산다고 해서 안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수술을 어쨌든 조치를 취해주긴 취해줘야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뭐 수술을 해주더라도 돈을 모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로우 마스카라. 그래서 많이 예뻐해주고 있어요. 막 간식 제때제때 더 잘 챙겨주고, 내일은 고기도 사줄까 싶습니다. 누가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걔한테 너무 지극정성인 거 아니냐라고 비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남들의 시선이 지금 이 상황에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강아지를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사온 물건도 책임지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게 더 아닌 것 같아요. 견주분들은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해 주시지 않고 계신가, 잘 이해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명료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잖아요. 애견, 그 다음에 고양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 그 동물이 주는 그 감정은 몇 천만 원 가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기쁨과 그 마음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가끔씩 미운 감정까지 속일 수는 없는데, 그것까지 미운 감정이 오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없어. 차라리 경계하면 경계했지 으르렁대고. 프라이머? 그래서 언니들도 순종이의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슬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좀 아픈 것과 슬픈 건 다르잖아요. 뭐 당장 죽는 병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요 며칠 이 녀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유튜브도 자주 못 찍고, 물론 그래도 2, 3일에 한 번 텀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제가 4일까지 벌어진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막 전화도 계속 해야 되고 해서 피로도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인생 그런 거죠.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뭔가 촬영 장소에도 변화를 줘볼까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퓨 섀도우인데 이거 이렇게 여는구나. B201? 이게 좀 데일리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순종이 소식은 인스타에서만 살짝 알리고 유튜브에서는 영상 찍으면서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종종 이제 순종이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혹시나 너무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우울하기 때문에 주인은 우울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닭발을 먹었거든요. 두부 쉐이크는 일주일 먹으면 뭔가 좀 질려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전 근육 운동을 하면은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이 턱살이 좀 줄어요. 그러면은 뭔가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벌써 만족을 느끼고 뭔가를 먹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조금 생기더라도 양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조절이 좀 필요하긴 해요. 다시 찌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OR04? 제가 열다가 방금 파먹었어요. 열기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데일리로 미샤래. 어퓨 되게 괜찮은데요. 이번에 미샤도 리뉴얼 되면서 되게 좋아졌다 하던데. 영역이 이 정도만 경계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안 그러면 계속 넓어져서 그날 화장을 망치니까 차라리 경계진 채로 나가게 되더라도 경계는 냅두고 그대로 언더. 어퓨 섀도우 종종 제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사연에 길거리를 친구랑 기숙사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둘이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못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언니는 못 들었는데 이 언니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면서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성형수술을 당장이라도 해야 되나 하면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못생겼었어요. 쌍수하고 용 된 거예요 지금 진짜. 제가 언젠가는 쌍수 전 사진을 공개하려고 오겠지만, 유치원 때 저를 되게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는데 완전 웃기죠.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연락이 닿아서 간단하게 미팅은 아니고 점심시간에 분수대 같은 데서 잠깐 그냥 만나기로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걔 친구들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남자애가 진짜 저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참 갑자기 화나네. 너 되게 많이 변했더라 이러고 온 거예요.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 어릴 땐 그래도 좀 이뻤는데 애기 때 누가 안 이뻐? 5살, 6살, 7살 때. 지금 이제 완전 구리다 이 뜻이죠. 그러면서 네 친구 걔 진짜 이쁘더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알아 나도 거울 보면 못생긴 거 안 되길 아는데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 진짜 슬펐는데. 그래서 이 언니 사연을 보면서 느낀 게 약간 드는 생각이 왜 그거를 이 언니는 못 들었는데 친구분이 왜 전화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친구가 전했다 하더라도 그래 그런갑다. 그냥 모든 게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건 진짜 솔직히 그렇게 길 가면서 마주칠 때 5초? 길면 1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다 이런 말 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첫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말고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렇다면 그 첫인상은 인생에서 몇 %나 차지할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미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싹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샴페인?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서 피곤하긴 하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찍고 싶었어요. 피곤하다고 어거지로 야! 막 이러면 티나지 않을까요? 그냥 잘까 했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찍어야 돼 말면서. 또 이렇게 약간의 압박감은 전 또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진짜 압박감이 전혀 없어지면 그런 올리는 횟수에 대한 압박감.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도 시간 금방금방 돌아올걸요?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BR06.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찍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요. 그러면 준비할 때는 조금 또 이제 찍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찍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봐봐요. 벌써 음영 꼬리 쪽에 채우는 섀도우를 제가 칠하고 있으니. 어퓨가 순종이가 침을 꿀떡꿀떡 삼켜서 왜 그러나 쳐다봤는데 쉬머한 라인이 되게 괜찮군요. 너무 앞에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만. 이 버건디로 가을에는 여름에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뒤쪽에 음영을 여기까지 칠해줘도 되게 고혹적일 것 같아요. 이 어퓨가 매트 라인도 좋다고도 하던데 이 쉬머 라인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산 건데 쉬머 라인도 강추합니다. 너무 눈 앞머리까지 말고 이 정도. 그리고 눈 꼬리 뒤쪽에 이 브러쉬가 하나, 둘, 3등분 할 때 가운데 너무 꼬리를 다 이으면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거 섀도우 너무 매혹적이에요, 색깔. 너무 투머치하지 않으면서 그래, 내가 원하던 색이었어. 뷰러. 오늘은 블랙이 나을 것 같아요. 블랙! 오늘은 굉장히 쉬머. 앞에 안 채워도 되지 않을까요? 좀 깨끗해 보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 안 채워야겠다. 또 번지니까 앞을 채우면 환대도 뒤쪽만. 그리고 언더도 여기를 좀 스머지 시키는 느낌으로 흔들흔들 이렇게 뭉친 부분만 면봉으로 풀게요. 됐다. 오케이. 뜻밖의 수학인데요? 마스카라? 이것도 좀 퓨어한 김에 앞쪽에는 마스카라 하지 말고 좀 뒤쪽에만 할게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 하려고 카메라 켰다가 뭔가 메이크업의 새로운 방식. 너무 끊기면 또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주고 뒤에만 힘이 좀 들어가게. 쟤도. 아니 평상시에도 조금 떨어뜨리는 편인데 아주 막 맨날 떨어뜨리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필라테스에서 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했더니 물건 다 떨어뜨리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팔에 근육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팔 운동만 하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부지런히 키우려고 선생님이 시키는 양은 진짜 꼬박꼬박 다 하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려면 쉬엄쉬엄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이것도 안 하면은 진짜 사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거 하고 먹으려면 먹자 이런 마음으로. 앞쪽에 안 했어요. 소프트 코랄? 초점? 약간 코랄빛이 있어서 뭐 너무 연한 색깔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광대 승천하고 좀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네요. 이 케이트 파우더가. 근데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평상시에도 쓰고 나갈 것 같은 파우더예요. 좋네요. 미샤나 부들은 평상시에 유튜브 촬영 안 하는데 손이 가게 되는 파우더는 저에겐 아니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봐요. 언니들도 메일이나 댓글로 꽤나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언니 케이트 파데 좋아할 것 같다고. 첫인상은 일단 만족? 무너짐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고 오늘도 바로 지울 거라서 자야 할 시간이에요. 입술은 베네틴트. 이거 스며드는 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두 번 해서는 잘 되진 않아요. 특히 파데가 올라가져 있으면 더 그래요. 그럴 때는 좀 손으로 눌러주고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럼 이제 슬슬 물들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되게 의외의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 머리는 그냥 옆으로 좀 가르마 많이 넘겨서 딴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다 잔머리. 옛날에 드래곤볼의 베지타 같아, 베지타. 눈썹은 완벽한 대칭 느낌이 살짝 안 나긴 하는데 그냥 요새 좀 이렇게 약간 라인이 너무 또렷하지 않은 눈썹에 좀 꽂혔어요. 오늘 순종이 얘기 때문에 좀 처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금 식구들도 하나도 안 자고 지금 벌써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을 해본 것도 있어요. 아까 사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연예인 기준? 그 기준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연예인 기준에 많이 예쁘다, 못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저도 연예인처럼 예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연예인의 그런 완전 워너비 몸매 있잖아요. 막 소유 막 이런 분들 몸매 막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냥 그날 잠시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보내신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굴이 매력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예쁨과 매력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이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은 모두 예쁜 사람이 아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요. 그런 사람이고 싶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람이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렇다 뭐 이런 거죠. 뭐 괜히 좀 쑥스럽네요. 그 자기에 대한 바람을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되게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야 네가? 막 약간 이런 눈총을 받을까 봐. 알고 보면 그런 소심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참 많지 않죠. 소심하니까 생각났는데 소심한 마음이 또 나쁘지도 않은 게 소심할수록 남의 마음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게 되거든요. 되게 털털하고 대범한 사람들은 때때로 sometimes 가끔 남에게 되게 남을 좀 어이없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쟤 뭐야? 라든지 헐 막 할 만한. 근데 자기가 많이 소심하고 뭔가 많이 당해보고 상처받은 사람은 남도 상처받을까 봐 걱정해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감정이든 느낌만큼 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순종이도 그런 거겠죠. 대체 나에게 뭘 알려주려고. 안 알려줘도 좋으니 아프지 말길 잘 키워야죠, 제가.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그 언니분도 더 좋은 매력을 얼른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력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 야밤에 이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을 얼른 지우고 내일도 할 일이 많은 관계로 또 내일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마무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